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질투심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질투라는 감정에 한번 빠지면 정말 괴롭죠. 그리고 이 질투만큼 사람을 정말 초라해지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끊기 힘든 것이 질투이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질투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부서에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분이 나보다 훨씬 예쁘고, 나보다 훨씬 날씬하고,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인기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해요. 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보통 이거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회적인 기준이 날씬하면 좋아하고 얼굴이 예쁘면 좋아하고, 사실 예쁘다의 기준도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유능하다라는 것도 기준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처리 속도가 빠른 사람을 보고 유능하다고 할 수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대느냐에 따라서 유능하다라는 것도 달라지겠죠. 인기가 많다, 나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잘 살펴보면 나의 기준이 작동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랑과 관심을 막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인간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내가 운명적으로 인기가 없고 운명적으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라는 것은 아니죠. 비교라는 것 자체가 이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누구나 다 똑같은 기준도 아니에요. 내가 그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을 못하면 못난 것 같고, 그 기준에 부합을 하면 잘난 것 같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냐, 그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냐, 그 기준이 진리에 가깝냐를 체크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제의 근원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족하고 못났다 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작동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냐를 살펴볼게요. 이 세상에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잣대,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이 선을 그어놓은 것, 기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선과 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쁘고 안 이쁘고도 없고 잘나고 못나고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자연이 더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햇빛을 더 많이 받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자연 속에서는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겼을 뿐이에요. 여리여리한 매력을 가진 들꽃이 화려하게 생긴 장미를 보고 질투심을 갖는다면 너무 슬프죠. 그 어떤 기준 삼아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끝이 없죠. 결혼 생활 10년 만에 알콩달콩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서 25평 아파트를 샀어요. 어느 날 동창회를 갔는데 나보다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남보다 잘 되면 돼, 남보다 잘 살면 돼 라는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남보다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에고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거를 강화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이 에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통찰, 100번 양보해서 이 기준이 작동하는 걸 어떻게 하냐, 사회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 통찰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은 문제의 근원은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질투심은 나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으면 좋다.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가지고 자기가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마치 내가 완벽하게 그려놓은 그 기준에 내가 부합을 하면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를 체험하고 느끼게 돼요. 왜?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문제의 근원을 아시겠나요? 완벽한 기준을 내려놔야 하고 그 완벽한 기준을 가지게 된 원인은 나는 부족하다라는 인식 때문이고, 그렇다면 결국 내려놔야 할 것은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인식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한 관념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름부터 해서 성격, 나에 대한 어떤 모든 정보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관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존재야 라고 여기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무의식에서요.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결국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관념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뿌리를 뽑아낸다고 하죠. 결국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참 쉽지 않겠죠?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념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솔루션, 첫 번째 뇌 감각 깨우기, 뇌의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몸과 뇌의 연관성, 몸과 정보의 감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관념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뇌 유연화하기. 우리의 관념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념이 얼마나 딱딱한지요. 이렇게 생기면 당연히 예쁘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유능한 거지. 라고 하는 관념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뇌가 고정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뇌 정화하기. 여기가 핵심인데요. 바로 뿌리가 되는 자아상을 찾고 그 기억을 정화해야 합니다. 관념의 뿌리 깊숙이 바라보고 그것을 정화하고 치유해 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마법에서 풀려나게 될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마법에서요. 네 번째는 뇌 통합하기. 이렇게 정화가 된 뇌, 깨끗해진 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을 통합하는 겁니다. 확언 명상 같은 거죠. 다섯 번째, 뇌 주인 되기. 정말 그렇게 현실에서 사는 거죠. 비교 속에 빠지지 않고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투심에 대한 근원과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또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자면 혼자 속으로 엄청나게 되뇌이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 라고 되뇌어 주세요. 그 말을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 비교와 질투와 피해의식이 점점 잠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생활 속에서 하는 꿀팁이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질투심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